국민주권정부 92일차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플러스 D 플러스 날짜를 세고 있는데 저희만큼이나 마음이 조급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세고 계신가 봐. 정말로 너무 마음이 우리랑 똑같구나. 할 일은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와, 씨.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방학하게 되면 방학 때 초반에 탐구 생활 일찍 끝내놓고 후반비 노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주로 그런 스타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애가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요. 제가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숙제해놓고 여기저기 빌려주고 돈도 좀 받고 미리 이제 사업적으로 잘 운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레임덕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퇴임 전날까지 일하고 싶은 거야. 아니, 퇴임 당일날까지 오전에 일 다 하시고. 오전에 일하면 안 돼. 그날 그 12시 지나면 못 해. 전날로. 그래갖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맘대로 이게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거야. 우린 지금 이 안에 올라타갖고 정신없이 눈이 팽팽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라는 차원에서 안타까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혼자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을 초청해서 6시 30분부터 100분간 만찬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임기는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퇴임하는 날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들 이렇게밖에 못하겠니?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나만 지금 바빠? 이런 느낌. 그렇지. 내 맘만 바쁜 것 같아, 얘들아. 뭐하냐? 나만 일하니? 딱 이거예요? 이런 거죠. 네. 앉은 사람들이 섬찟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모임 시간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윤석열은 대낮에 만나갖고, 네. 낮부터 모여서, 뻗었잖아. 폭탄주 돌리면서, 밖에서는 술 마셨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처먹었잖아요. 점심 때부터. 근데 6시 반 업무 시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업무 시간 중에는 못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불러가지고 야 4년 9개월밖에 안 나 벌써 3개월 지났어 니들 뭐하냐? 라고 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총선 때 공천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지선도 있고 총선도 뭐 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면 더 가깝네요. 그렇죠. 그럼 너 뭐라도 좀 실적을 좀 내서 좀 갖고 와봐. 지금 강릉시장처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공천을 잘해줘도 니네 안 된다 이 얘기죠. 축하드립니다. 강릉에서 호우 대책이 맞아 떨어졌어요. 비가 왔답니다. 무려 8mm가 왔다죠. 무려? 뭐 오자마자 그친 수준이겠네요. 살짝 그걸 뭐라 그럴까 먼지만 재워준 정도 수준, 조리로 한번 뿌리는 수준으로 오고 말았는데 어떡하죠? 유일한 대책이 비 오는 거 기다리는 건데. 강시장이 기후제를 잘 못 지내서 그래. 기후제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후제도 지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네. 그 다른 유림이 하는 거 그거 그냥 이렇게 보도만 했지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다. 지자체장이 무당 불러갖고 나라톤으로 기후제를 지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지난 정권에는 불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 비는 못 내리게 해도 불은 태울 수 있는. 불은 잘 나게 하는 뭐 시스템이 있나 보죠. 하여튼 이상해.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만 바쁘셨습니다. 특히 똥별들 7자리 그러니까 대장 4명에 대한 임명식이 진행됐는데 저는 임명식 나오자마자 이 장군들, 사성 장군들 다 뭐 육사 위주로 뭐 했다, 뭐 도로 옛날 군대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 언론들이 나와서 확인해 봤어요. 진짜 육사 출신이 됐는 거. 합참의장 제일 높은 자리도 공사 출신이고 7명 중에 육사는 셋 있어요. 그럼 육군 참모총은 당연히 육사 출신이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지역사령관들 관련해서 뭐라 그러죠? 그 후방 지원하는 이제 요런 부분은 당연히 육사가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육사 셋에 공사가 2, 회사가 1명, 그리고 삼사가 1명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탕평적으로 이게 나눠진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육참, 해참, 공참은 다 그쪽 소속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네 자리 중에 육사는 한 자리밖에 못 차지한 거, 육사 두 자리, 공사 한 자리, 삼사 한 자리,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탕평적인 조치를 했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아무튼 이 조치가 단순하게 별들을 바꿨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군 내부 안에서 기강 내란에 대한 반성과 그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똥별들이 왜 잘렸습니까? 국회에서 야 니네 남아있는 별자리들 계엄 이런 사태 일어나게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재발 방지 안 하겠다고 얘기해 라고 요구를 했더니 우리는 못해라고 보태서 다 잘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 아직도 그 자식들은 뭔가 뒤에서 숨은 꿍꿍이를 부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죄를 밀어가면서 나는 모른다, 내란 일어나는 거 몰랐다, 미국이 관여해도 우리는 신경 못 썼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이 사성 장군들 싹 바꾸고 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많은 공무원들이나 뭐 국회의원 잡혀가고 구속되는 거는 상관 안 하다가 갑자기 군인들을 탄압하지 말래. 멈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묻길 바란다. 이상하죠? 왜? 헌재에서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시켰는데. 안 시켰다 그랬던 놈이 갑자기 군인들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군인에 대한 탄압을 하지 말래. 이게 뭐죠? 이 새끼들이 아직 심어놓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쫓겨날까봐 그게 걱정돼갖고 직접 메시지를 낸 거예요. 막 마음이 다른 거지. 지가 숨겨놨던 마지막 한 수인데 이것마저 없어지게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뭐 추경호 잡혀가고 권성동 잡혀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군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래요. 그리고 김건희한테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윤석열이. 그러니까 군인 하지 말라, 김건희 하지 말라는 군인이나 김건희가 주범이란 얘기야. 똑같다는 소리야. 지금 한 짓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군은 작정하고 파야겠는데? 이거 군을 안 파면 안 된다는 파야죠. 거야. 군을 파면 김건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별 4개짜리를 7을 날렸는데 28개를 날렸는데 280개는 더 날려야지 앞으로도. 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후속 인사로 이어져서 내란에 참여했거나 지금도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애들. 제가 보기엔 주로 별 하나 둘이나 대령급들, 요런 선 안에서 지역사령관급들, 그러니까 드론사령관 했었던 별 2개짜리, 요런 급들 안에 많이 숨어 있을 거고, 육사 출신으로 숨어 있을 거고, 충암 출신으로 숨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워낙 인재 선발을 뚜렷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된 놈들이고, 다 이런 놈들이 단기간에 2계급씩 막 승진해갖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방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의심스러운 그 부대들을 중심으로 비밀 투표 써내라고. 소원 소리 써내라고. 서로 고발하라고. 써내라고. 아는 거 다 써봐, 아는 일단. 거 써봐. 아는 이런 거 식으로. 써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을 잘 포장해야지. 자, 군 인사를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제대로 국민의 복무하는 군을 만들기 위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미흡한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써주시면 그냥 저희가 우리도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열 스타일로 하죠. 일단 그 현재 당선급 내지는 별달 진급될 군인들 목록을 쭉 뽑아서 비단 아가씨한테 주는 거야. 비단 아저씨한테. 그리고 이 중에 보신 적 있는 사주만 좀 추려주세요. 얼굴 요거 본 사람만. 왜냐면 늘 얘기하잖아. 사주 본 사람은 한 번 본 사람 사주를 안 버려요. 다 장부에 적어놓는다고. 그러니까 그 장부를 보고 이력서랑 비교를 해보면 돼. 쉽게 찾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소원 수리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군인 탄압 멈추라는 거는 사인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을 군을 무조건 파야 된다. 파야 된다. 이거는 군을 파야 된다. 군을 파야지 김건희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왜 이런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2대1로 쓰는데 8월 들어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서고요. 3개월 연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말 외환 보유액이 4,162억 9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49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가 원인은 달러 약세라고 하는데요. 6월부터면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그렇죠.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되자마자 달러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달러들이 무역 관계에서 흑자로 누적되는 거라 그러면 6억에서 7억 달러씩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딱 10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외부에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보면. 물론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형태든지 나중에 뺏길까봐 국내로 뭐 되돌리는 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빠지던 그동안의 추세가 멈췄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0.1%를 못 달성하고 있다가 갑자기 0.7%.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우리가 1년 목표였잖아. 1년 목표가 1%에서 1.5%였잖아. 이걸 거진 한 달 만에 해낸 거죠. 네. 자, 전기 대비 0.7% 실질 GDP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대비해서 네. 4, 5, 6월 달 대비해서 전기. 네.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한 건데요. 자, 성장 요인으로는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조기 선적 효과로 반도체와 석유 화학 제품 등 수출이 4.5% 증가했고요. 민간 소비 회복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0.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국민 총소득도 1% 증가해서 국민의 이제 실질 구매력까지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벌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안에는 내수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그 소비 쿠폰 효과, 재난지원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 이건 역시도 지금 아직 취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0.1%에서 거의 매달. 그래서 올해 해봐야 1%에서 1.2% 될 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지난달에만 0.7이 올랐고 이게 가속이 붙기 시작할 걸로 생각하게 되면 요 수준만 유지해줘도 거의 2.5%에서 3%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의 변화입니다. 체질의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민생 아니고 이게 경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직들은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왜 나라가 잘 되고 있지? 이상하네요. 물론 소비자 물가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야 오르겠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2%대에서 다시 1%로 하락한 건데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즉 공공 서비스 하락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에 있었던 그 전기세 인상 요인들을 최대한 정부가 막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SK텔레콤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보상금 6만 원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뭐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 건데 뭐 이런 것들도 누적 효과가 끼쳤다고 합니다만 중요한 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물건을 사는데도 전체적 물가를 0.4%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즉 이제는 시장 수요들도 공급 불안에 의한 상승. 그러니까 옛날에 물가가 왜 올랐어요?
설탕값이 오를 거예요. 계란값이 오를 거예요. 뭐 커피값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물가가 올라버렸어. 아직 시장 물가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실질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네, 앞으로 하반기 경제 이제는 좀 이 신뢰감을 갖고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잘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정치적인 수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 뭐 인선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추석 때 되면 다 묻혀요. 추석 물가, 추석 안에서의 이 서민들의 소득 안정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반기 민심 또는 지지율 지표를 좌우할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그 전까지 나쁜 요소가 없어요. 줄줄이 다 좋은 일들만 있거든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개혁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분위기 좋을 때 바짝 조져서 진짜 추석 전에 이달 25일까지 해서 초반에 잡아야 돼. 사글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